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0대 중후반 동갑 부부입니다. 제가 사실 소리에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해요. 애초부터 제가 예민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신랑의 끈질긴 구애 끝에 딩크에 각방 쓰는 거 합의 보고 결혼했고 신랑이 굉장히 무던한 편이라 싸울 일 없이 정말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로 지금 냉전을 겪을지는 몰랐는데 시아버지의 이상한 습관 때문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반은 의견 묻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됐어요.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종일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1, 2분마다 쿵쿵 코 먹는 소리, 가래 모으는 소리. 시댁이 친정이 거리가 멀지 않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뵙는데 시아버지랑 있는 날이면 정말 극도로 예민해져서 스트레스에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온 신경이 거기로 집중되어 버리고 어떨 때는 화장실 가서 가슴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나와요. 은근슬쩍 건강검진 받아보자는 핑계로 모시고 가서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술, 담배 안 하시고요. 그냥 노안의 일종인 건지. 한 번은 명절날 오랜만에 시이모까지 오셨던 적이 있는데 형부, 할아버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온종일 더럽게 난리야. 아이고 비위상해 죽겠다. 한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내가 할아버지지 뭐여 하시며 허실실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약간의 사이다였지만 그 후로 변한 건 없었고요. 그런데 다들 아무 말 안 하시기도 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지만 솔직히 정말 듣기 싫고 더럽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최대한 방문을 피했는데 결국 사달이 난 건 이번 추석에 2박 3일로 가족 여행을 가자는데 정말 그 소리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막 조여오듯 답답하더라고요. 쉬고 싶다, 우리 둘이 시간 보내고 싶다 둘러댔는데 신랑이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뭐 부모님께 서운한 거 있어? 자꾸 부모님 댁에도 가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는데 신랑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봐서 저도 너무 놀랐고 저한테 너무 실망했다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냉전 상태예요. 막 비위니 더럽다느니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고 너무 힘들다고 신경이 쓰이고 몰린다. 밥도 어디로 먹는 건지 모르겠다. 나 예민한 거 알잖느냐. 나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민해도 이렇게 예민할지 몰랐다고 너만 고귀하냐며. 매일도 아니고 그거 좀 참으면 되는 거지. 진짜 유별나고 유난이라면서. 시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세요. 강압적으로 자주 찾아본 적 한 번도 없었고 평생 안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제가 참기에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어른들께 이런 부분 고쳐달라, 하지 말아달라 말하기 참 어렵다는 건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명하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후기. 남편이 너무 화를 내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될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이 글의 링크를 보내주면서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달라고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도 댓글을 차분히 읽어보았는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여행 가는 건 1박 2일로 줄이기로 했어요. 같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래도 남편 선에서도 최대한 만남을 줄여주고 아버님한테도 기뜸한다고 하니 저도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난번 검사를 받아보긴 했지만 전체적인 검사여서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쪽으로 한번 모시고 가서 상태를 보면 어떨까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이 섭섭하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에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려요. 댓글. 지인 중에 저런 사람 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하는데 조밀 같이 있으면 더러워서 밥맛도 떨어져요. 1년에 2-3번 보는 사이라 참기는 하다마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싫어서 글쓴이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전 1년에 몇 번 안 보는 사이지만 쓴이는 가까운 사이에 너무 자주 한다니 시아버지랑 친한 시이모까지 그런 말 할 정도면 엄청나게 심한 건데 남편도 자기 아버지 저런 거 신경 쓰일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마음 상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팩폭을 날렸으니 창피한 거죠. 댓글 2. 그거 단순 습관 아니고 호흡기 나빠져서 그런 거예요. 건강검진에선 엑스레이밖에 안 하니까 안 나왔지만 호흡기 내과 가면 뭔가 나올걸요? 아들은 님한테 화낼 게 아니라 병원 진찰받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인이 이제 50인데 흠퍽 이게 너무 심해요. 다른 병원 다 가봐도 이상 없고 기관지가 약하다고만 했대요. 부인이 신경 쓰였는지 좀 유명한 이비인후과 가니 후두염이래요. 치료에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들었어요. 반년은 안 됐지만 확실히 치료 시작한 지 3, 4개월 정도 지난 듯 싶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흠컥에 식사 자리 너무 싫어 피했는데 이번 식사하는 2시간 동안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병원 좀 큰 곳 모시고 가보세요. 두 번째 사연. 신우 이간질에 이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에겐 누나 넷과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댁은 집안 대소사에서 서열보다 아들 위치가 중시되는 분위기입니다. 7, 8년쯤 전에도 시댁 문제로 잦은 다툼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부부 상담 받았었고요. 10회 상담 내내 남편은 도대체 여기 왜 와야 하며 자신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더니 상담 후반부 무렵 상담사님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의 아내와 아이보다도 부모와 누나들이 우선시되는 무의식이 나오는 행동을 보였고 상담사님께서 결혼했으면 무엇보다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내가 이룬 가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상담은 끝맺음 되었어요. 남편도 그쯤엔 좀 미안해하며 변하는가 싶었어요. 신우들의 불편한 말과 행동들에도 제게 위로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역시 사람 안 변하나 봅니다. 재작년 시어머니 생신 모임에 갔었어요. 저희는 경기도 살고 시댁은 지방이라 금요일 퇴근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남편이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었고 어머님이랑 막내 신우는 남편 차를 못 타봤으니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님과 신우를 데리고 아버님 봉안당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잠이 많습니다. 평일엔 8시 반까지 회사 출근을 위해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침 차려놓고 출근합니다. 비수기를 빼고는 주중 9시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고요. 제가 원래는 결혼 경단이었다가 뒤늦게 설계일을 배워 그 당시 좀 바쁘고 야근이 많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저도 TV하지 않아도 되니 맘 편히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8시쯤 계속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출발 준비를 다 하셨길래 인사드리고 납볼당에 다녀오시고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 문제없이 하고 왔고요. 다녀와서 남편이 뭔가 뾰루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저냥 며칠이 지났어요. 어머님 진짜 생일날 남편이 출근하려 나서는 저를 붙들고 이제 막 잠에서 깬 아들을 붙들고 어머님 생신이니 지금 전화를 하자입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 따로 하겠다며 나섰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정신없는 업무로 오전을 보내버리고 점심때가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께 전화 드렸느냐고. 그 순간 아차 싶었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모임 때도 며느리가 돼가지고 허질러 자고 있고 잘한다며 신호들도 있고 한데 다른 날도 아니고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 밥 좀 차려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쯤 되니 사무실에서 업무고 뭐고 저도 화가 나서 전화기 들고 나가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그럼 그날 아침 신우들은 뭐하고 며느리가 차려야 해? 난 그날 일찍 봉안당 간다기에 내 센스가 부족인지 몰라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잔 거야. 이런 다툼 시 늘 속상하고 저를 긁는 남편의 태도와 말은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하느냐. 그런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와, 제가 잘한 것들은 당연한 거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경우 없는 며느리로 여겨져 버리는 상황들이에요. 남편은 저에게 네가 70년대생이지 요즘 사람이냐? 왜 요즘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려 하는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하며 그렇게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퉜어도 어머님께 얼른 전화했어요. 남편 때문에 화도 났지만 어머님께 웃으며 넉살 좋게 얘기해야지 하며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전화 받으시는 목소리가 안 좋으시더니 오전에 전화 안 드렸고 생신 모임 날
아침 안 차린 것으로 인해 우종을 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열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그동안은 안 그랬는데 늘 그랬어도 다 넘어갔는데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땐 이제는 그만 참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며느리 역할에 대한 강박과 그 때문인 부부싸움으로 정말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아빠를 혹은 엄마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설득해서 상담 받았던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진짜 안 참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 마음이 온통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랭하게 보내던 중 설 연휴 일주일 전 남편이 제게 말합니다. 이번 설에 전해가기로 했어. 그런 줄 알아. 이젠 아주 아버지 제사상도 안 차리겠더라. 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생신 때 마음에 안 들었단 이유에 저에 대한 처벌인가 싶더라고요. 명절이든 주말이든 저희는 꼭 퇴근 후 저녁에 출발합니다. 어차피 명절 음식 저희가 가서 저랑 어머님이랑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해오라는 말인지 명절 당일에 가는 거면 집에서 해가지만 명절 전전날 가는데 왜 굳이 이런 심술을 부리는 건지 정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순간 진절머리가 났어요. 가뜩이나 아이 앞에서 폭발하기 싫어서 감정 꾹꾹 누르며 지내고 있었는데 마음이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네가 싫은데 너도 얼마나 내가 믿겠니? 하지만 우리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니 서로 예의를 지키며 생각 정리 시간 갖자. 난 이혼하고 싶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양된 상태이니 명절 각자 보내고 다녀와서 감정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리 방법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썼습니다. 그 후 남편과 대화에서 결혼을 했고 난 내 가정이 우선이라는 제 생각을 반영해 각자 본가에는 서로 왕래를 끊고 우리 가정에 집중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후 이번 설을 앞둔 어느 날 늦은 시간에 막내 신우에게 온 전화를 심각하게 받는 남편. 제가 옆에 있으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 본가에 안 갈 거야? 우리 엄마 그래도 트윈 사람이라 네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어. 시작하는데 남편의 말에서 저는 남편이 변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여전히 저에게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그걸 못하느냐. 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아직도 도돌이표인 남편과의 대화에서 저는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린 더 악화할 뿐이라고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 후 남편과 신우들이 통화했던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거기서 우리 가족, 남편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구나 느끼며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애가 중학생이면 다 키운 거니 이혼해라. 걔한테 돈 한 푼 쓰지 말고 너 통장에 있는 돈들은 다 다른 곳으로 빼라. 걔네 부모도 괘씸하다. 그전엔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뻔질나게 전화해대더니 일 있고 전화 뚝 끊는 거 봐라. 나중에 우리 엄마 장례식이라도 오면 내가 그년 머리채를 다 뜯어버릴 거다. 걔 돈 번다고 유세하냐? 변했다. 나가서 좋은 걸 배워야지. 지가 MZ세대냐? 왜 MZ세대 놀이를 하고 있냐? 너 일이 없어도 무조건 사무실 나가서 놀다가 오든 뭐하든 시간 다 때우고 들어가라. 집에 있으면 집안일 하게 되니까 무조건 나가서 네 시간을 보내라. 지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뭐가 불만인 것인지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뭐 대략 이런 내용으로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참 이제야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의 짠돌이 같은 행동. 1인 기업이라 자유롭게 출퇴근하던 사람이 무조건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고 저 일하기 전까진 남편에게 생활비 100만원, 150만원 받고 생활했고 일한 뒤로 제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로 모두 썼어요. 남편은 돈에 대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다투기 싫어서 그렇게 생활했고요. 작년부터 각자 본가에 각자 하기로 한 뒤 아이 학원비 60만원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본가에 쓰이는 돈들도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 아이 학원비 세이브된 게 제게 큰 여유가 생겼냐. 아이에게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 거의 안 씁니다. 신우들의 저런 말들에 젖어있는 남편. 변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맘이 굴뚝 같은 몇 시간이지만 오늘도 아이가 안타까워 삼키며 삽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댓글을 보고 추가글 올립니다.
이혼 생각이 없느냐는 글. 부부의 결혼은 당사자들의 선택이지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한 이들에겐 어떻게든 선택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선택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받는 것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싶었고 저는 당사자이기에 객관적일 수 없이 감정적이기에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글로 객관적 시각의 조언을 부탁한 것입니다. 남편의 변화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이 좀 더 현명할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2. 댓글들을 읽으며 저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조언해주신 방법들로 알아보고 조금씩 독립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이 금전적인 거겠지요. 사춘기 아이도 아빠의 소통을 힘들어하고 엄마인 저와는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 준비를 시작해서 아이는 꼭 제가 키우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긴 글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과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후기.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우들 문자 다 캡처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물을 생각이고요. 월 60 받는 거면 혼자 벌어서 키우는 거랑 똑같으니 스트레스 안 받고 살자는 결론이 내려졌네요. 남편 그렇게 원하는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별 이유도 없이 남보다 못한 신우들한테 욕먹지 않으며 살아야겠어요. 아이와 이야기 끝에 아이도 차라리 이혼이 낫다고 이야기해줘서 용기 내서 이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 결정 내리니 설설 빌며 잘못했다는 남편 보니 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진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사는 게 행복일 것 같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이 진짜 바보네요. 내 아이 낳고 키워주는 아내 버리고 자기 엄마랑 누나들이랑 살 건가? 내 아이랑 남편 아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인 거야. 1년 안 보고 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 돈 버는 거 신우들이랑 시어머니가 빼먹고 싶어서 한장했나 보네. 나 그 생각만 안 해요. 바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자식 승자받게 하고 키우나요? 그냥 보내버리세요. 댓글 2. 70년생이 옛날 사람이라니? 요즘 세대에 맞춰 맞벌이는 당연한 거고 시집살이는 해야 하고 저도 시누이지만 성격 드센 시누이들 한 명도 아니고 시누이 드센 집안은 결혼 피하는데 쓰니는 부모님 안 계세요? 그리고 그런 식이면 어디 출가 외인들이 시댁에 이래라 저래랍니까? 맞벌인데 새벽 5시에 밥 차리고 휴 눈물이. 앞으로 시누이 전화 오거나 님 개소리 하면 다 녹음하시고요. 사안분이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님도 위자료 받을 생각하시고 증거 모으세요. 변호사비 아끼지 마시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어떻게 15년을 시누이들 이간질 당하면서 사셨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님도 오빠한테 재산 뜯긴 부모님 떠맡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사연.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간섭이 너무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염치 없지만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고견 바라며 글 써보겠습니다. 저는 비혼에 가깝게 사이다 결혼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가도 한 명 낳았고 현재 생후 50일 넘어갑니다. 시가 구성원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래로 9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있어요. 성격은 시아버지, 시누이는 좋게 말해 무던한 스타일입니다. 무관심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시어머니는 일단 정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읽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결혼해서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시는 시어머니 발언에 시가를 잘 만난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 명절, 생신에만 만났고 전화 연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연락 스트레스가 있었던 기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난 시댁을 잘 만났나 보다 생각하게 됐어요. 또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렵게 생각하신다 해요. 제가 키도 크고 인상이 좀 센 편이거든요. 신혼 때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몇 번을 집 청소해놓고 가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국 남편 잡고 불만을 토로했죠. 회사 남자 직원들한테 고민 토로했더니 저를 놀리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 전 자취할 때 그렇게 하고 가셔서 남편은 처음에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결국 시어머니 못 오시게 했어요. 나중에 친가친척 결혼식 때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다른 친척에게 본인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면서 아기 낳으러 집 비운 동안 남편이 시아버지께 욕실의 세면대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세면대만 고쳐 놓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 간다 하니 따라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서랍장을 사다 놓은 거예요. 솔직히 거지 같진 않지만 딱 봐도 중고이고요. 원래 쓰던 서랍장은 망가뜨려 놓아서 복도에 나와 있고 쌀 넣어놓는 가구 위치도 바꿔놓고 싱크대랑 욕실에 처음 보는 수세미들이 있고 찬장엔 처음 보는 믹서기가 있었는데 집에 처박혀 있던 것 같은 사용감이 있고 조금 더러운 중고였고요. 또 그릇들도 있었는데 믹서기와 같은 상태였고 새 것 아니었어요. 바디워시를 다른 두 제품을 한 통에 섞거나 용기 겉면에 매직으로 바디워시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집 인테리어가 바뀔 정도의 변화는 예상도 못했고 남이 쓰던 것 같은 상태의 물건들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결국 또 싸웠어요. 위에 언급한 것들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안 그래도 출산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신생아라 저는 좀비 상태로 지낸다고 힘든데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울분이 올라오더군요. 어찌저찌 그냥 버티면서 지내다가 아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어느 날은 초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18리터 정수기 통을 주시며 여기다 쌀을 넣어둬라 그래야 벌레 안 생긴다 하시고 샤워 수건을 주면서 이거 긴 거다 목욕할 때 이걸로 씻어라 멸치 액젓을 주면서 이거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다 등등 정신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기를 한 번씩 안겨드리고 잠깐의 대화를 나눴어요. 아기가 잠이 들고 방에 누이고 배달한 음식이 도착했고 먹으려는 찰나 아기가 깨서 울어서 제가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아기가 낯선 사람들이 와서인지 잘 못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하기도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찬장도 열고 그릇이 어쨌니 냉장고도 열고 남편한테 본인이 한 된장찌개 먹었니 하면서 살림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정말 나가서 싸울 뻔했어요. 여하튼 참고 시가 식구들은 가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못 오게 한다고 전화 건다 하더라고요. 통화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던 분이 걔가 그래? 장모한테 물어본다. 장모는 집에 오게 하면서 나는 왜 못 오게 해?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기 목욕시켜주시고 저 낮에 쉬게 하려고 오시거든요. 아무튼 매우 사나운 말투로 엄청나게 또 쏟아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남편 만시가 갔다 왔어요. 아기도 있고 제가 아기 보느라 허리가 나가서 잘 못 걸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던데 솔직히 저는 그 말 들어도 안 괜찮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통화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지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싶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곧 아기 100일인데 저는 친정집에서 친정 식구들만 100일상 차려서 축하하고 싶은데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밖에서 100일상 차려서 시가 식구들도 초대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시어머니 볼 생각에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추가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사연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전 친정엄마가 그래도 싫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라서 참다 보니 더 터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인정 욕구가 강해요. 본인이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시어머니 살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싸운 다음에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본인 여동생이랑 친한 친구가 아들이 있어서 둘 다 시어머니 위치인데 공교롭게 그 두 집안에서 아기를 봐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되겠거니 했나 봐요. 근데 그 둘은 정상이니 며느리가 부탁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번 일 일어나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고 그 두 분이 우리 집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왜 물건 고치는데 부르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손기술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부탁했나 봅니다. 허를 찌르는 지적이었네요. 앞으로는 전문가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욕 먹을까 봐서 가장 걱정이라 아직 가만히 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 싫어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노력하든 안 하든 저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는 호감, 비호감에 관해 관심 없고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 테니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의 정리는 맞췄네요. 댓글 읽고 남편 잡지 말고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어야 하니까요. 100일은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소소하게 밥 먹어야겠습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아들이 좀 막내 스타일인가 봐요. 아빠한테 고쳐달라는 건 좀. 그리고 시어머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는 거 소름이네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하나씩 지금처럼 태클 걸어가며 못하게 선을 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기한 건 이거 안 된다 하면 오케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바로 이상한 민폐 행동 망원 시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보통 모든 어른 고집은 못 꺾어요.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진짜 못 참는 것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해봐요. 댓글 2. 저는 시모 때문에 꼭 참다가 애 낳고 폭발했어요. 신랑과 이혼 직전까지 갔고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결국 부부 상담 받고 신랑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모가 무례한 진상이라는 게 판명 났거든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더니 상담받고 변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모한테 난리 1차, 나도 시모한테 쌓인 거 폭발해서 다박다박 말했어요. 결국 시모 사과했고 지금은 내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하지만 막말은 계속하긴 해요. 이건 인간성 문제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시모가 또 막말하면 무식하다, 쌍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튼 전 쓰니가 강하게 나가길 바래요. 참지 마요. 귀한 집 딸인데 왜 참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늘 저에게 막말하고 상처 주는 못된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당하기만 한 저로서는 전혀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기에 전 잘못한 거 없다는 처지예요. 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말을 하길래 댓글 보고 사과하든 사과받든 하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신우이는 저에게 막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언니는 참 검소한 것 같아요, 사람이. 브랜드보다는 보시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면서 돌려가기는 기본이고 살 좀 빼라는 둥, 좀 꾸미고 다니라는 둥, 뒤에는 꼭 농담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사건의 주축이 된 일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난 뒤였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속눈썹이 너무 길더라고요. 유난히 긴 속눈썹에 참 신기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부를 닮아 쌍꺼풀이 없지만 속눈썹이 길다 보니 눈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 가지고도 신우한테 독설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20대 초반 미혼이었던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양수가 더러우면 눈썹이 길다고 하던데 좀 관리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깔깔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콱 지워받고 싶었지만 철없는 신우라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나 봐요.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아들도 속눈썹이 길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들들이 눈이 너무 예뻐서 부럽다, 좋겠다 해주시는데 예쁘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두 아들 다 저희를 빼다박은 모습이 왠지 뭉클하고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 격떨어지는 20대 중반이 된 신우가 또 입을 놀리더라고요. 언니, 관리 좀 하라니까요. 양수가 더러우니 속눈썹이 저렇게 길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근데 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반찬이랑 아버님이 사주신 과일로 대부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농담이지. 뭘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 들으면 서운하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입도 또 심하고 몸이 안 좋아서 시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먹을 거리 챙겨주셨어요. 임신 전에도 첫째 손주 보러 자주 오시는 어머님이 항상 반찬이나 반찬 재료를 갖고 오셨고요. 한 번씩 시댁 모임 가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신우 이것이 저를 한 번씩 뒤틀어요.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일 부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는 저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엄마가 요리 다 하고 힘들었으니 언니가 설거지하게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길래 네,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당연히 설거지 해야죠. 근데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했죠? 같이 해요. 제가 해물 테니까 거품 내주세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아가씨도 일해야죠. 하면서 같이 일하게끔 했어요. 저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제 실수에 어쩔 수 없이 설거지하면서 입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뒤 신우가 시집가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조카 100일이라 신우 집 다녀왔습니다. 시조카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어라?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100일 잔치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요. 아가씨, 김신 때 아무거나 막 먹더니 아기 피부가 안 좋네. 그러길래 커피랑 과자랑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일 전에 피부가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그리고 아가씨 양수도 많이 더러웠나 봐요. 어째 속눈썹이 우리 애들보다 더 기네요. 난 또 아가씨는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우네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농담인데 왜 울어요? 우리끼리 그런 농담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달래줄 마음도 없고 계속 울고 투덜대는 거 듣기 싫어서 빠르게 점심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 100일 된 아이 예쁘다는 말만 해줘도 모자란데 그게 뭐냐? 혹시 그때 한 말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철없는 애가 한 말을 그냥 넘기고 말지 뭘 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냐? 하더군요. 늘 아가씨가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비수 꽂혀가며 살았어. 똑같은 말 대갚아줬을 뿐인데 그게 펑펑 울 일인가? 난 남한테도 막말 잘하길래 본인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지. 아, 그래서 똑같이 하니 속 시원하냐?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울려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양수 더러우면 속눈썹 길다는 거 네 동생한테 배운 거야. 잊고 있다가 조카분이 생각나서 한 말이야. 농담인데 왜 우냐? 네 동생은 그런 농담 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결국 지금은 냉전입니다. 이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는 할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기. 남편에게 댓글들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자기 마음에 박히는지 더 화를 내더니 하루 지나서는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네요. 자기는 자기 동생이라 워낙 툭툭 내뱉는 말에 익숙해져서 상처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신 사과한다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그동안 했던 험한 말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신우 만날 생각이 없다고 본인도 자기가 한 말인 걸 잘 알 텐데 내 사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과한다면 그나마 가족의 정으로 용서해주겠다고. 근데 스스로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덜 된 거라고요. 남편도 신우랑 자리 만들지 않겠다 하며 알겠다 하네요. 그동안 작은 독설들은 받아치거나 참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일로 저도 대놓고 싸우고 똑같이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완전 잘하셨어요. 확인사살 해줘요. 둘째 가졌을 때는 관리 잘하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래요. 그냥 깡그리 무시해줘요. 댓글 2. 그 신우 정말 어이없네. 고작 한 번 듣고 울어요. 님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남편분은 어디 머리가 고장나셨나?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런 말 둘째 때는 하지 못하도록 제 동생 관리를 했어야지. 더러운 건 양수가 아니라 신우 주둥이구만. 2번째 사연. 저희 엄마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가 이혼하자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 지원받았고 아내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늘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아내가 임신하며 일을 관두고 결혼하고 경기도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양가 도움밖에 먼 거리라 아내 혼자 유가족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친구를 만난 적도 손에 꼽고 아기 태어나고는 외출을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 해도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며 나가질 않습니다. 본인을 위한 건 아무것도 사질 않고 항상 제 것과 아기 것만 사길래 옷 좀 사자고 밖에 데리고 나가도 눈요기만 하고 돌아옵니다. 출산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다 골라보라 해도 그런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출산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매일 행복하다는 사람이기에 저도 너무 행복했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아주 고마워 정말 잘했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했을 때 비싼 곳은 싫다는 아내에게 제발 이번만 내 말 따라달라며 비싼 산후조리원을 잡았고 아기 태어나고는 친구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아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고 아내는 전날 일요일 제 가족과 식사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더 못 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저의 부모님의 막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집에서 자라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몇 번 나설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넘겼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가족과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서로 막말하고 어투가 다정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전화도 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자꾸 집에 전화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내가 전화하고 명절 생신 때 식사 약속도 잡길래 아내가 우리 집 문화를 멋지게 넘기는구나 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내가 만삭 때 가족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여태는 그냥 넘겼지만 아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며 날 야라고 부르시는 것과 명령체를 쓰시며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그냥 넘겨놓고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진짜 저는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서 그냥 우리 부모님 보지 말고 살자고 했고 아내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며 그냥 잔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것 정도만 원한다고 이건 네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가족 식사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거스르는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내도 별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 하니 전 너무 벙찝니다. 여태 저희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말들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서 적어둔 걸 보여주며 여태 본인은 이만큼 참았고 아기를 위해서도 더 그만 참고 싶다고 합니다. 일요일 가족 식사 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셨다는 걸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고 아내가 아버님 담배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신 거야? 물었을 때 제가 응, 손 씻고 내가 봤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날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울면 안아주고 같이 울던 사람이 표정 하나 없이 당장 이혼이 힘들면 별거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솔직히 전 부모님이랑 영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결혼하고 이제야 행복해졌는데 제가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아내를 붙잡고 싶습니다. 제발 아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후기.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궁극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성격으로
한번 마음먹으면 잘 변하지 않기에 결국 저희는 별거를 했었습니다. 2개월가량 하게 되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매일같이 편지 쓰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이윤을 제외한 모든 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시댁과 만남 횟수와 시간을 줄여서 최소한 교류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또 부모님이 잘못된 언행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아찔하고 무서웠네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되는 순간 아내를 어떻게든 부모와 떼어놓았어야 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아내를 도와줬어야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나요? 댓글 2. 너희 부모가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겨우 자기 부모도 못 막아주는 네 놈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만 봤는데도 님이 얼마나 찐따 같은지 잘 느껴지는데 님이랑 살 부비고 사는 마누라는 어땠겠어요? 오만정 털릴만 하지. 이 와중에 부모 탓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에도 어떤 태도일지 뻔하네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잘하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이랑 아예 안 만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글쎄, 시누이가 어머니한테서 돈을 빌려간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한 10년째 어머니 생활비 제가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월세 좀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전 시누이가 용돈 15만 원씩 준 지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쌈짓돈이 제법 많으셨네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죄다 융통해서 쓰고 있는 줄 그간 몰랐었어요. 시어머니랑 대화 중에 제가 저희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중도금은 저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은 했는데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었으면서 시침이 딱 되고 언제나 길에 등등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얄밉네요. 저희 시누는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친정에 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일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거나 걱정해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왕처럼 그렇게 바쁘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거만한 게 기가 찹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꾸 제 앞에서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라고 하세요. 막상 저는 크게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저렇게 말씀만 하시니 이제는 저 부리려고 하시는 술집처럼 느껴집니다. 집으로 유세하시는 게 신혼 때부터 지금껏 20년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집 전세금 빼면 1억도 안 되고요. 시누이 가져간 돈이 어렴풋이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시누이 한 찰 다 가지고 있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방법은 없죠. 그저 시어머니는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말로만 하시고 유세만 하시네요. 시누이는 돈 욕심도 많고 아주 독하고 모진 성격이에요. 늘 돈 굴릴 생각만 하고 돈 거립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 내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시누이 가머니설에 농락당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손아래 시누이 너무 거만해서 늘 불편했는데 아마 돈 문제 불거지면 한치 양보도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맏며느리라고 불임당하고 구박받고 이혼만 당하고 산 것 같아서 어이없어요. 시누이 나중에 지가 마지노릇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말릴 이유도 없지만 노릇 같은 거 할 위인도 못 되고요. 저희 남편은 시누이가 저리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에는 귀도 안 기울이네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가,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한테 중도금 안 빌립니다. 힘들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돈 가져간 거 좀 눈치가 엿보여 중도금은 그냥 흐린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반응하신 거죠. 딸이 돈 빌려가도 친정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건 도둑년 신부 아닐까요? 시누이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더 열이받아요. 그간 시누이한테 상처받고 쌓였던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열이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야 원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신우이 하는 짓이 정말 밉상이거든요. 지 오빠한테는 너무 여우같이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쌀쌀맞고 냉정합니다. 너무 여우 같은 신우이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황당해서 하소연해봤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신우이 사진 닦고 계시고 자기 딸은 너무 아까워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돈까지 다 빌려주셨다고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는데 남의 자식 대하듯 며느리를 이렇듯 소외시키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얄미워요. 늘 부엌부터 들어가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모르는 신우이. 더 이상 상대 말고 무시해버려야겠어요. 자기 친정에서 돈을 빌리던 말던. 그리고 집 명의 문제는 남편 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려고요. 괜히 며느리가 나섰다가 모양만 이상해지니까요. 조언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1. 쓰니님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오죽하면 봄볕엔 딸 내놓고 가을볕엔 며느리 내놓는다고 하랬습니까? 쓰니님도 아이들 계시지요? 옆집 아들딸하고 내 아들딸이 같은가요? 달라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뭐 어쩌지 못해요. 님도 대신 님의 친정에서 사랑받는 딸 아닌가요? 누가 이해해주기 바라지 마시고요. 님의 권리 스스로 찾으세요. 며느리라 왜 부엌부터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바꾸세요. 시댁팔길 자주 가지 마세요. 서서히 줄이시던지요. 댓글 2. 야박하시네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20만 원, 말 그대로 용돈이지 생활비는 아니죠. 결국 시어머니가 약간의 경제력이 있다는 건데 설사 경제력이 없어도 내 손 떠난 돈의 쓰임 출처까지 이렇게 검사해야 하는지요? 어머니로서는 시누이가 딸인데 아들만 자식인가요? 그리고 아들, 딸 입장을 떠나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라 나중에 집 물려받을 생각에 용돈 드리는 것인지요? 그냥 내 남편의 부모니 말 그대로 용돈 드리는 거로 생각하세요. 집집이 모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 재산 시어머니 맘대로 하시는 건데요.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연. 의사 아들이라고 생활비 300만 원 요구하는 시댁 힘들어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30살 간호사와 33살 레지던트로 만나 결국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에 저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신랑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예단 예물 혼수 다 생략하고 결혼식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신랑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문의를 따면서 신랑 앞으로 대출을 받아 34평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거의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연봉이 8,500인데 전문직이라 세금이 꽤 많이 떼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랑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2세 계획에 전념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신랑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갑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집을 사면서 승용차까지 사서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각종 보험, 세금, 생활비, 적금 등등 게다가 신랑 의대 다닐 때 학비 대출받은 거 장기를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 100에서 1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의 계획은 시댁의 용돈 70만 원, 저희 친정에 70만 원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두 분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에 저희 형편에 맞춰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자고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30만 원, 시댁 7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어머님 생신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랑을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다른 의사 가진 부모님은 예단에 지참금까지 받는다던데 우리들은 뭐냐? 그런 거 하나 받은 거 없고 완전 꽁으로 결혼을 했어. 용돈이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줘라. 그래야지 원 이거. 저희 신랑도 월급 받으면 뻔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착잡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시부모님 용돈 보내드리던 날짜에
도저히 300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100만 원을 보내주었더니 다시 저희 통장으로 재송금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신랑, 화가 났는지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목조목 설명시켜 드리더라고요. 앞으로 연봉 협상이 더 잘 되면 그때 300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후부터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한날은 시댁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참고로 시댁과 우리 집의 거리는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TV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는 듯이 원래 집안의 경제는 여자가 조정하는 건데 저렇게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쓸 리가 없지 하시면서 마구마구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고구마를 구워왔는데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뒤로 한 채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신랑한테는 말할 수 없었고 저 혼자 삭혔습니다. 신랑이 알게 되면 속상해할 테고 신랑 성격에 분명 시부모님들께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게 한번 골이 생겨버리니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당에 적금을 깨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3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런 냉전의 상태로 지내야 할지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싶었는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니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기, 댓글이 얼마나 달렸을까 생각하며 한참 만에 들어와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까봐 결혼할 당시 상황과 제가 현재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가 결혼할 당시에 혼수와 예단 그리고 신랑 측에서 해주기로 한 예물 다 생략했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긴 하시나 어머니께서 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지라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쾌되셨고 형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데가 무슨 결혼이겠느나 싶어 일단 결혼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신랑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제 신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 마음 잡으려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랑의 마음 저는 받아줄 수 없었고요. 저의 못난 현실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알게 된 신랑이 저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혼수, 예단, 지참금, 예물까지 다 생략하자고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가야 한다는 주의였던지라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지만 신랑이 시부모님들께 허락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하자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던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고요. 물론 그게 시부모님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긴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나이도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직업이라 더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신랑의 판단하에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신랑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내조를 해주길 원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물론 이 일 또한 저희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신랑 답답했는지 매번 시부모님들과 싫은 소리 할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매번 제 편에 서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신랑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좀 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움털 박힌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 신랑한테 털어놓았어요.
신랑도 하다 안 되겠는지 시댁에 단판을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300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적금 깨고 하는 건 모두들 극구 반대하시기도 하고 적금 깨고 그 돈 다 쓰면 그 뒤에 계속 300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모든 게 너무 무리된다 싶은데 저렇게 화만 내시니 시댁하고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결판을 내자는 것이 신랑 입장이자 절 결론이네요. 마음이 모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답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삭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저도 한 달에 생리 벌어오는 돈 16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래저래 시댁에서 돈이 없네, 뭐가 필요하네, 이래서 들던 적금마저 깨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했던 행동이 이제 버릇이 되어서 저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기계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적금 같은 거 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이었지만 깨고 나니까 적금 다시 넣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님 글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약간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서요. 님 힘내시고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돈 벌어다주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또 아예 생활비 같은 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정보다 더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동서한테는 이렇게 바라시지도 않으시죠? 전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안 바라시거든요. 그 등살에 저만 죽어나고요. 유산기에 조산기에 있다고 해도 저만 죽어라 부려먹고 돈과 필요한 물건 있음 저한테만 연락하더이다.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댓글 2. 죄다 무개념 아닌가요? 집 좀 작은 데 살고 차가 꼭 필요한가요? 돈 없으면 걸어다니고 적당히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집 큰 거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작은 평수에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홀랐겠구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돈 드려도 도로 주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돈 줄 생각 말고 돈 빌리거나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던데 그 시댁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